경상북도가 지방시대 정책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는 등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에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모시고 관련 내용과 함께 최근 최대 이슈로 떠오른 메가시티에 대한 견해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민선 7기에 이어서 8기에도 경북도 의원들의 선택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예.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1년 정도 좀 더 지났는데요.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꿈나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도지사 되고 보니까 선거만 해놨지 중앙 집권제 그대로예요. 말이 지방자치지 지방자치가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되시자마자 인수위 거기에 지방균형발전 TF를 만드시라고 요청을 했고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지금 지방시대 이전으로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지방이 미국처럼 연방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방시대를 열고자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에 권력을 내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는 지방시대 정책국을 만들었습니다. 도에는 지방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지방시대 정책국의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대학을 지방정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이런 제도는 안 된다. 예. 대학이 그 지역에 연구를 해야 되지. 대학이 우리나라 천편일률적으로 돼서 안 된다. 이래서 이주 장관께서도 대학을 지금 반점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점 네. 지방정부에. 그래서 지금 그런 변화는 생기고 있고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놓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내놓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은 성과 가운데 신공항과 신도시 건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신공항은 뭐 군공항 이전입니다. 군공항 이전. 우리 대구공항은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 그런데 가덕도 공항이나 다른 공항은 새로 만드는 거고 우리는 있는 공항이 이사 가는 건데 군공항은 그 땅을 팔아서 이사를 가고 민간공항은 한 2조 6천억 보태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큰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아닌데 국민들은 막 고추 말리는 공항을 또 만드나 이런데 좀 큰 집지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세계화 시대거든요.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에서 1970년까지 인구가 1등이었습니다. 그 1등이 지금 수도권으로 다 왔습니다. 우리가 1등이었는데 왜 그러냐? 제일 큰 이유가 세계화 되는데 공항이 없는 겁니다. 그 항만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계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항을 반드시 제대로 빠르게 지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는데 지금 추진은 뭐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맡고 계신 게 많으세요. 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도 맡으시고 예.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부의장도 맡고 계시고 예. 역할이 많으실 텐데 그동안의 성과는 좀 어땠고 앞으로의 계획은 또 무엇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아서 이제 통상 1년 했는데 제가 이제 연말까지 하기로 해서 1년 반을 합니다. 하는데 예. 중앙의 권력을 좀 내려달라. 특히 조직 자치권을 달라. 예. 이런 우리 지방 정부 지방 자치를 하면서 그 행정부지사 기조실장 그 핵심 자리를 1년씩 왔다 갔다 하는 자리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정말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한 3년쯤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강력히 요청하는데 조금은 띄워주는데 아직 그것까지 해결 안 돼서 제가 이거는 해결하고 가겠다. 이래서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계속하고 있고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또 한일 지사회의를 하는데 6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걸 11월 1일, 2일 날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다시 일본에서 시작했군요. 6년 만에 6년 재개했거든요. 그래 기시다 총리도 만나고 한일 간에 이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로 협력을 잘해서 예. 서툴 외교도 하고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뒷받침을 해주자. 그래서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 이야기했는데 시도지사가 중앙지방회의 협력법에 총리하고 시도지사 협의회장하고가 부의장직을 맡게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 지역 소멸 극복 방안일 텐데 예. 방안이 있을까요? 지역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역 소멸하는데 일본에서 나왔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저는 소멸. 예. 지방에 좀 더 권한을 주면은 왜 수도권이 복잡하게 사느냐. 지방에 사람이 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하자. 왜? 거기에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 이걸 수도권처럼 다 갖추면은 굳이 유목민처럼 다 떠나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사람은 원래 자기 지역에 태어나서 자기 지역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취직하고 살다가 뒷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정주민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유목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유목민. 그리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도권에 와서 취직을 해봐야 집고름만 월급받아서 그걸 생활하기 힘드니까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혹시 결혼을 하더라도 학원비가 좀 비쌉니까? 애들 어떻게 키우나 이게. 그래서 이런 굴레를 벗어나도록 하는 게 지방에서 사람이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지역에 교육받고 살도록 하는 유목민 생활이 아니고 정주민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그런 거를 하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네. 대구 경북을 통합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2019년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 20대 21대 총선이 오는 바람에 그걸 못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예. 하겠고 어쨌든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만큼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의 힘이죠. 힘이 커져야 또 거기 머무를 테고 사람들이. 근데 지방자치 분권도 그렇고 지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지방시대 청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볼까요? 예. 저들은 뭐를 생각하면 우선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주면은 지방에서 계획을 해서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계획하면 그 공모 형태로 모든 걸 만들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회발전특구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가 뭐냐? 우리가 계획을 하면은 거기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속세라든지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좀 감면해주는 네. 그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지금 협상을 좀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사람이 늘어나고 예. 그러면 사람이 늘어나면은 이 사람들 주택 문화, 주택을 살도록 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나오면 교육하고 의료,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을 정주 여건을 갖춰주는 일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만들고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 예. 이걸 갖추면 굳이 서울로 갈 필요 있느냐. 그래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의 근거를 담은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이런 대응 방안, 만약에 또 빠진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지 그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요청해서 만드는 법안입니다. 산자부 처음에는 막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국 만들어졌는데 지금 시행령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시행령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전기가 좀 싸게 거리가 적게 가는데 왜 비싸냐? 제가 서울에서 KTX 타면은 대전과 대구와 부산이 요금이 다 다른 거 아니냐? 그 KTX 나라에서 나왔지만 요금이 다 다르다. 전기도 요금이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전기 요금이 싼 지역에 기업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전기 요금을 많이 먹는 그런 2차 산업 관련해서 4차 산업 관련 이런 산업들, 데이터 산업 이런 것들 지방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전기 요금 싸게. 그래서 그런 산업은 지방을 소멸 안 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 그 메가시티 서울 아까 뭐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메가시티 서울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사님께서도 민선 7기 시절에 이미 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을 추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예, 저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했습니다. 왜? 우리 지방에서 보면은 경기도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다 수도권입니다. 그 사람들 굳이 불편하게 서울에서 일하는데 출퇴근하는데 서울 다니는데 불편하게 만들 필요 뭐 있느냐. 그리고 서울이 면적이 좀 작습니다. 동경도 서울보다 한 3배 반 되고요. 베이징은 한 25배 되고 런던도 더 크고 심지어 평양도 더 큽니다. 그래서 서울은 메가시티 서울에서 유역이 동경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들과 경쟁을 하고 예. 그 대신에 쏠림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도 통합을 해야 된다. 지방도 메가시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구, 경북, 또 부울경,
호남권, 충청권 네 개 권역을 합쳐자. 그러면 그 자족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들도 세계 도시들과 경쟁을 합니다.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 갔다 왔다 이러잖아요. 요새는 그러면 안 됩니다. 북경을 갔다 왔나 상해를 갔다 왔느냐. 일본 갔다 왔다가 아니고 동경 갔나 오사카 갔나. 그래서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방도 메가시티를 만들고 서울도 메가시티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게. 네. 네. 끝으로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대전환에 대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 대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사지 가지고 작년에 360억 불을 흑자를 봤어요. 똑같은 면적의 네덜란드는 380억 불을 흑자를 보고 우리는 적자를 보고. 그래서 저는 농업 소득을 지금보다 2배 이상. 그 어떻게 하느냐? 우선 대규모화해야 됩니다. 대규모. 그리고 기계, 과학. 그래 젊은이들이 농사 짓고 그래 땅 주인의 지주는 주주가 되도록. 그 나는 땅만 제공해 주면은 그 농사 지어서 나한테 1.5배나 2배 소득을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그래서 지금 경북에서 실험하고 있는데 잘하면 5배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5배. 지금 고령화 돼서 이모작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 이모작 다 합니다. 예. 그러고 기계로 하고 그 대규모하고. 그래서 농업 대전환이 반드시 성공해서 대한민국도 이제 농식품이 잘 팔리거든요. 한류 때문에 한국의 식품이 인기가 좋습니다. 네. 우리가 먹을 것도 모자랍니다 지금. 우리의 자금률이 40%배 안 됩니다. 먹고도 남아서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우 경상북 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